경남의 향토 음식 속에 담긴 이야기와 맛을 안방까지 푸짐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향토 음식 전수 프로젝트 밥상의 전설 시민부입니다. 오늘도 향토 음식을 사랑하는 음식 이야기꾼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김영복 황현정 선생님 모셨고요. 박정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밥상의 스튜디오에 처음 오신 요리하는 기자 김유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스튜디오가 샤방샤방해진 것 같아요. 샤방샤방. 아니 그럼 그동안은 무중충했단 말인가요? 아니죠. 그동안은 우아했죠.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창원에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먼 길 오시느라 이른 아침에 출발을 하셨을 텐데 식사는 하시고 오셨어요? 네, 간단하게 햄버거 먹고 왔어요. 아이고. 여기 오면 맛있는 거 준다 하셔서 왔는데 맞나요?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요리하는 기자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미식가 또 맛집 찾아다니면서 잘 드실 줄 알았는데 그런 패스트푸드도 드세요? 아유, 그럼요. 특히 이렇게 뭐 이동을 한다든지 좀 일찍 움직일 때는 그 간편하게 햄버거를 좀 먹는데요. 네네. 근데 이 햄버거가 네. 패스트푸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알고 보면 슬로우푸드예요. 아니 그냥 먹기 편하게 만든 게 우리 뭐 햄버거 미국 사람들 뭐 뉴요커 하면서 뭐 이렇게 네, 네. 바쁘게 먹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슬로우푸드라고요? 네. 이게 그 햄버거가 원래 미국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원래는 아시아의 초원지대 몽골 지역에서 만들어졌어요. 네, 몽골 지역에 이제 타타르 인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 안장에 고기를 넣고 달렸어요. 네. 달리면은 이 무게 때문에 네. 고기가 다 부드러워지고 예, 그 고기를 꺼내서 이제 소금이랑 후추로 양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햄버거 패티예요. 그게 어디서 유행하기 시작하냐면요. 네. 독일의 함부르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거기서 굉장히 이게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함부르크 스테이크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함부르크의 영어식 발음이 햄버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독일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많이 먹게 됐는데 그것이 완전히 미국식인 거잖아요. 빵에다가 패티를 넣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좀 쫙 퍼진 거죠. 사실 그 햄버거라고 하면 그 패스트푸드의 대표 음식인데 네. 문제는 그 햄버거 패티의 그 색과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첨가물 때문인데요. 그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제대로 된 조리법으로 만든다면 그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간편식이라고 할 수 있죠. 햄버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한국전쟁 때 미군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외식 산업에 시작된 것은 1979년 10월에 엘사로부터 시작됐죠. 명동에 있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이 좀 햄버거의 전성시대가 그렇죠. 왔다고 볼 수 예, 있는 예. 거군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한국 전쟁을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식생활, 식문화 변화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이런 한국 전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전쟁 때 미군 부대에서 소세지라든가 햄 이런 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부대찌개를 만들어 먹기도 그렇죠. 했고요. 네. 또 그 당시에 떡볶이를 고추장에다 해서 이렇게 먹는 것을 이제 시장에서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요. 한때는 이 배를 골지 않기 위해서 먹었던 음식들이 지금은 또 아주 사랑받는 음식들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밥상의 전설에서 소개할 음식도 바로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전설적인 밥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밥상의 전설. 내 지친 하루 끝에서 멍하니 하늘 바라보다가 딸기 뭐 그때는 없었거든요. 뭐 소고기 이런 건 없었어요 그때. 배가 고프니까 뭐 먹을 거 없고 그때. 그 시마이하고 먹는 소주가 이 국밥하고 같이 먹는 소주가 부담도 없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아주 우리 서민들 사는 생활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경상도 살면서 이거 안 먹어본 분들이 계실까요? 오늘 밥상의 전설에서 준비한 음식 바로 돼지국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난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돼지국밥인데 그러면 이걸 경상도의 어떤 뭐 토속 음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경상도에 이미 오래전부터 돼지국밥이 먹는 문화가 쭉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북한 분들이 내려오면서 그분들이 돼지국밥을 먹으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쫙 퍼진 거죠. 예. 그러면 경상도식 돼지국밥과 이북식 돼지국밥의 차이가 있나요? 예, 좀 차이가 나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경상도식은 뼈국물을 천천히 우려가지고 탁한 국물, 네. 뽀얀 국물을 뽀얀 내는 게 국물. 기본 특징이고요. 저 이북식은 살코기나 내장을 넣어서 끓여가지고 기본적으로 국물이 맑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그러니까 맑고 탁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걸 또 알았습니다. 예, 네. 예. 흔히 우리가 돼지국밥 하면 제가 알기로는 밀양 돼지국밥 유명하고요. 또 그렇죠. 부산, 대구 돼지국밥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하죠. 밀양하면 돼지국밥으로 연상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밀양이 아니고 밀양에 무안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옛날에 거의 비교적 큰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서는 돼지국을 되게 많이 먹었대요. 재밌는 거는 여기에 그 돼지국밥은 다른 곳과 좀 달리 국물 자체는 소고기 국물을 씁니다. 국물을 쓰고 호미로 돼지를 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고기국과 돼지국의 결합된 형태인데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고 유명해졌기 때문에 밀양의 돼지국밥이 아마 오래전부터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이름이 쭉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게 과연 돼지국밥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요. 하는 논란도 네네네. 있긴 있습니다. 예, 예. 뭐 맛있으면 됐죠. 아니 그리고 저 또 대구에 가서 돼지국밥을 또 먹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 좀 뭐랄까 간이 좀 세다고 해야 되나 맛이 좀 세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 저기 대구 돼지국밥의 발상지는 그 서성로 돼지고기 골목이죠. 예, 1940년대에 그 서성옥이라는 그 집에서 돼지국밥을 처음 팔기 시작했는데 네. 그 인근에 그 대구역도 가깝고 또 공구상가들이 많아서 노동자들이 많이 그 먹었다고 하는데 여기 돼지국밥은 노란 돼지 한 마리를 다 네. 사용한 게 특징이었어요. 대구의 봉덕시장에 가면요. 그 돼지 머리를 이용한 돼지국밥집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거기는 주로 이제 된장을 많이 넣어가지고요. 좀 국물이 좀 개운하고 구수한 맛이 나는데요. 네. 돼지 머리를 넣는 것들은 사실은 초창기 돼지국밥의 원형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가 거기 굉장히 살아있고요. 그 된장하고 또 다대기를 넣기 때문에 다진 양념. 네. 네. 이게 구수한 맛하고 매콤한 맛 두 개가 동시에 우러나는데 재밌는 거는 거기 봉덕시장이 위치한 위치가 어디냐면 미군 부대 바로 뒤에요. 네. 옛날에 미군 부대 나오는 여러 가지 물품을 갖다 팔면서 발달한 시장인데 지금도 여전히 보면은 외판원이라든지 택시 기사분들 새벽까지 일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런 택배 기사 이런 분들이 거기를 많이 많이 이용합니다. 예. 자 이제 좀 부산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또 부산하면 돼지국밥이 아주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돼지국밥이 그 부산의 향토 음식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렇군요. 네, 돼지국밥 집들이 굉장히 그 밀집해 있는 것이 부산이기도 하지만 네. 유명한 집들이 많은 것도 부산이기도 해요. 네. 네. 그 영도라는 데가 가면 이제 가장 현존하는 가장 오랜 돼지국밥이 남아 있거든요. 네. 영도라는 데는 사실은 옛날에 호남 분들하고 제주도 분들이 많이 와서 살던 곳이거든요. 근데 옛날 얘기 들어보면은 제주도 흑돼지를 배에 싣고 와가지고요. 네. 거기서 기르면서 잡았대요. 국밥 하려고. 예. 흑돼지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가 오랫동안 남아 있었고 그분들이 그거 잡는 걸 보면서 이제 어떤 분이 지금 가장 오래된 집에서 그거 장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집입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곳도 부산이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정말 수백 그릇을 먹으면서 예.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중요한 것들, 기념비적으로 네. 중요한 것들. 그래서 오늘 제가 영도부터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발품을 팔아서 1년 동안 취재했던 그 돼지국밥 맛보러 부산 영도로 가보겠습니다. 밥상의 전설. 여기가 부산 서면 돼지국밥 골목이죠? 네, 맞습니다. 저기에는 주로 머릿고기를 좀 많이 더 넣어주신다고 그러니까. 네. 정말 국물이 뽀얗네요. 아, 이게 또 머릿고기도 들어가세요? 머릿고기 안 쓰시고요. 예. 제가 오늘 경상도식 돼지국밥과 이북식 돼지국밥의 차이를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가벼우신데요. 내 거만 봐도 저를 아시는군요. 달렸습니다, 지금. 조 PD님, 일로 오세요. 우리 최현정 PD를 앉히셨네요. 보시고 드시지도 못했는데 그래요. 서울 얘기예요. 맞아요. 이게 지금 보면 경상도식 그 돼지국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보면 국물이 좀 탁하죠. 예, 이 탁한 게 경상도식 돼지국밥의 아주 기본 형태고요. 공통적으로는 뼈를 꼭 사용해요. 경상도식은요. 뼈 이런 거로 구우면 이렇게 탁한 국물이 나옵니다. 국물이 우윳빛이에요. 네. 여기 보면 이건 삼겹살이에요. 옛날에는 잘 안 먹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머리도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좀 쉽게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좀 너무 많은데요.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잠깐. 죄송합니다. 먹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산이나 이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 전구지를 꼭 넣어서 먹습니다. 좀 더 넣으세요. 제가 경상도에서 국밥 먹는 거 처음인데 네. 서울에서 가끔 먹을 때는 약간 텁텁한 국도 있었는데 여기는 좀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들어가면 시원한 느낌이었어요. 저 국물이 3대째 내려오는 국물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밥 장사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해방 전부터 했죠. 그 전에는 그러면 어머니께서 또 하신 겁니까? 예. 어머님 쭉 하셨고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언제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나이 좀 먹어가지고 예. 그래서 어머님이 그대로 예. 어머님 그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진행하신 거죠? 지금도 정정하신데 옛날 사진 보니까 멋지시네요. 그때는 피라노가 꿀꿀이 그 죽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먹다가 이제 사라지고 났는데 이제 돼지국밥이 많이 먹었어요. 그때만 해도 돈이 좀 비싼 편이지 이게. 150원인가? 150원. 예. 150원가 했었게. 150원 할 때 먹기 좀 힘들었어요. 여기 위치가 옛날부터 처음부터 있던 자리예요? 네, 처음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할머니 때, 아빠 때 이 터는 그대로고 이제 연탄 불 때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정말 철수를 다 해야 돼요. 이 동네 자체가 그래갖고 28년 전에 이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죠. 한국전쟁 때 150원이면 엄청 큰 건데. 비싼 거죠. 근데 저 70년 저 집이 오래 간 이유는 저 자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지 않았기 자기 집이기 때문에. 잘 봤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속에서 봤던 그 경상도식 국밥이 지금 저희 앞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야, 아니 화면으로 볼 때도 정말 국물이 뽀얗고 진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야 지금 뭐 이 스튜디오 안에 이 냄새와 향기가 아주 그냥 진합니다. 진해요 진짜. 네, 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일단 뭐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드시죠. 예. 네. 자, 그러면 부추를 넣어야 되는 거죠? 덮쳐부터. 네. 국밥이 팔팔 끓을 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부추를 넣어야 숨이 죽어가지고 그렇죠. 네, 먹기도 좋고. 맞습니다. 예. 들어갔습니다. 저는 새우젓도, 새우젓도. 새우젓 넣어야 되는 네, 간을 하기 위해서 새우젓도 이렇게 좀 넣고. 자, 고기도 지금 아주 지금, 고기도 아주 푸짐해요. 이 국물을 먹으니까 마음까지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는 것 같네요. 다대기 없이 이제 부추랑 새우젓으로만 하니까 깔끔하게 이 국물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경상도 돼지국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바닥이 많이 안 넣고 깔끔하게 먹는 거. 새우젓을 다시 부추로 간을 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먹는 것도. 아이고, 한 그릇을 다 드셨어요. 눈물이 다 납니다. 예. 전 또 궁금한 게요. 박정현 선생 오늘은 뭐 떠오르는 배우 없으십니까? 저는요 이거 먹다 보니까 그 살인의 추억에 보면 네. 송강호 씨가 맨 네. 마지막에 네. 박해일을 도와주면서 딱 한마디 하거든요. 네. 너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 돼지국밥이야말로 부산 분들의 소울푸드라 그러는데
먹어보면 알겠어요. 이거 한 그릇을 먹고 네. 70년, 80년을 거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동감치가 생각나네요. 예. 돼지국밥의 그 국물 내는 원형이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돼지 머리로 육수를 냈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 돼지국밥은 돼지 머리로 육수를 낸 건 아닌가요? 아, 지금은 좀 그렇게 되지 않고요. 네. 원래 옛날에는 그 영도에서는 그 제주도 흑돼지를 직접 가져와서 기르면서 그걸 잡았어요, 직접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의 전부를 다 설 수 있던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돼지를 잡을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부분육이 들어오다 보니까 돼지가 부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점점 빠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2000년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삼겹살이 유행하다 보니까 삼겹살을 넣은 부위들이 훨씬 많아지면서 지금은 이제 그 옛날의 원형이 조금 사라진 거죠, 보니까. 돼지머리 고기가 그 당시에 싸기도 했지만 맛도 좋았는데 그 1924년에 발간된 그 조선 무쌍 신식 요리 제법이라는 책에 네. 보면은 대가리가 주축이 되는 것은 껍질과 기와 코가 다 각각 맛이 좋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돼지머리 뒤통살은 한 마리에 약 400g 정도뿐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귀한 부위죠. 60년대에는 돼지 앞다리살하고 그 내장, 간, 허파 이런 걸 사용했고요. 1980년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로 삼겹살이나 항정살을 이용해서 돼지국밥을 끓이죠. 이곳은 부산의 영도다리입니다. 피난민들에게 이곳은 만남과 통곡의 장소였는데요. 가난하고 배고팠던 피난민들에게 돼지국밥은 커다란 위안이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이북식 돼지국밥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북식 이제 국밥 원형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네. 예. 오, 국물 색깔이 완전 예. 좋네요. 그래서 검은 고기라고도 부르더라고. 색깔이 좀. 검은 국? 예, 예. 검은 국. 이 집은 이북식 그 돼지국밥이 아주 전형적인 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산에 올 때마다 이 집에서는 꼭 국밥 한 그릇씩 먹고 가는 집입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저기 아까 우리 먹었던 경상도식 국밥하고 뭐가 제일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 순대가 여기 좀 들어간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대창 순대입니다. 그래서 함경도에서는 이 대창이 크면 클수록 부잣집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창을 귀하시 여기는데 함경도 분들은 이 순대를 빼놓지 않고 냅니다. 보니까. 순대가 들어있죠. 예. 순대가 들어가구나. 간하면 뭐 순대니까. 이게 차이가.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국물이 기본적으로는 맑은 국물이에요. 그래서 이 맑은 국물은 이북식 그 육수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되려면 주로 기본적으로 살코기하고 내장을 쓰고요. 뼈를 쓰더라도 뼈를 낮은 불에 뭉근히 끓이면 육수가 크게 탁하게 되지만은 그 뜨거운 불에 끓이면 육수가 그렇게 탁해지지가 않아요. 이 이북식은 국물이 기본적으로 맑은데 집마다 이렇게 뭐 된장을 넣거나 순대를 넣어가지고 색깔을 조금씩 변형시키는 것 이런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순대가 들어가서 고소한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국물은 굉장히 경쾌하고 맑죠. 네, 예. 그렇죠? 뼈 국물은 아까 진한 맛이, 진득한 맛이 나는데 이거는 경쾌하고 맑은 맛을 기본으로 하고 된장이 들어가 있어서 좀 고소한 맛도 나는 것 같고요. 술 먹고 난 다음에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밥계에 좀 전문 여전히 그러면 영업을 직접 하시는 거네요? 토력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그냥 전문가답게 하시네요. 네. 이렇게 자꾸 하면은 토름이 나와 밥에서 단물이 나와가지고 토름이 나와서 그래 맛이 나. 그러면 처음 시작한 거는 어디서 시작하신 건데요? 그 국제시장 안에 예. 저 신창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서 했어요. 그러면 그게 언제쯤이세요? 그때가 언제야? 처음 시작했을 때 몇 년이야? 1969년.
그때 예.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이북 분이세요? 저는 이북 사람이 아닌데요. 예. 이북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하는 집에 가서 잘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한 그릇 사와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떼어놓고 뭐가 들어갔는가 조사를 했죠 내가. 그래갖고 자꾸 보고 뭘 넣고 이러니까 이 맛이 나오더라고요. 제법 잘하네 하면서 저거 못할 줄 알았더만 잘하네 이제 이런 칭찬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만들어서 갔더니 예. 비교적 이북식에 잘 맞게 예, 잘한다. 맞게 하고 그 동네에서 자꾸 하니까 예. 손님도 좀 많아지고 그 할머니 이제 돌아가셨고 할머니보다 더 잘해야 될 건데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역시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청출어람이에요. 저분이 서혜자 할머니고요. 네. 네, 맞아요. 서혜자 네, 젊었을 기본적으로 때 또 손맛이 모습은. 있으시니까 맞아요. 그 맛을 단골 손님도 한경도 손님이 많아갖고 이 집 순대가 진짜 이거 순대다. 나는 경상도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만들어가 하는 데가 없다 하면서 오셔서 이제 내가 젊으니까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해라 이래 한 어른들도 계시고 이북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요즘도 이북 분들 여기 많이 오세요. 예. 이북 사람들이 많이 오시지. 딴 데 가면 이 맛이 없어 이러면서 오시지. 예. 아 이거 아줌마 오래 살아야 돼. 죽으면 안 돼. 누가 순대 만들어주나. 그런 소리 해요 요즘. 아이 그럼요, 건강하셔야죠. 와. 이북식 순대. 알구나. 기대됩니다. 네. 오늘 아주 행복합니다. 지금 말이죠. 이북식 돼지국밥이 또 한 상 떡 차려졌습니다. 근데 일단 확실히 다른 게 국물이 저는 이게 네. 배추 된장국 국물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맑은 게 진짜 뭐 이렇게 된장만 풀어놓은 그런 국물 같아요. 색깔이 좀 갈색이잖아요. 네. 된장에 갈색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여기 순대에 있는 선지가 있어요. 선지에서 갈색이 좀 나와가지고 네. 두 개가 결합된 어떻게 보면 아주 오묘한 갈색을 색을 내고 있어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대창 순대도 보이고요. 뭐 고기와 내장도 내장 다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고기도 일단 보이고. 맛있게 드십시오. 네. 네, 드십시오. 아까 먹은 돼지국밥하고 좀 다르네요 맛이. 국물 맛이 완전히 달라. 아까에 비해서 어두운 면도 좀 있고. 와, 이 순대가 안에 선지가 들어서 그런지 꽉 채워진다. 아, 나 진짜 이 프로그램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아 결국 한 그릇 다 드시네. 야. 드시네 진짜. 진짜 잘 드시네요. 옆에서요. 진짜 후루룩 혼자서 막 너무 맛있게 드시고. 점심도 먹었는데. 점심도 없으신 것 먹었는데. 같아요. 아,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네. 그냥 방송을 하면서 배를 채웠네요. 저는 일단 먹어보니까 오늘 이 이북식 돼지국밥은 처음 먹어봤는데 국물 자체가 일단 확연히 좀 다르구나. 경상도식은 굉장히 막걸리를 담은 것 같은 뽀얀 색이었는데 지금 이북식을 먹으니까 약간 갈비탕 느낌의 네. 이제 색깔이었고 네. 이 맛 자체도 그 끝맛이 딱 떨어지는 게 이북식이 훨씬 더 좀 깔끔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 저는 참 순대를 빼놓았어요. 순대를 먹으니까 이 밀도라고 하나요? 굉장히 촘촘해요. 그래서 쫄깃하고. 식감 자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네, 맞아요. 저는 살인의 추억을 또 이용할게요. 네. 살인의 추억 보면 송강호의 파트너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도시적인 세련된 도시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약간 좀 세련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 고기에 부위가 골고루 들어있어서 돼지국밥을 제대로 된 돼지국밥을 먹어본 것 같아서 그렇죠.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우리가 화면 속에서 봤는데 이거를 국물을 계속 넣었다 뺐다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걸 보고 이제 토렴이라고 하거든요. 한문으로 쓰면 그걸 이제 퇴염이라고 합니다. 퇴염. 예. 토렴을 하면요. 이 국물 맛이 약간 그 단맛과 진한 맛이 나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토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음식이 제일 맛있는 온도가 60~70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따스한 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토렴하는 과정에서 60~70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먹기가 상당히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죠. 보통 그 신생 그 국밥집들은 네네네. 육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뚝배기에 담아서 가스불에서 팔팔 끓여서 그렇죠. 이렇게 손님들한테 내고는 하는데 네. 이렇게 그 센 불에서 끓이면은 그 고기 속에 있는 지방, 기름기가 빠져나와가지고요. 국물이 탁하고 텁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토롬이라는 거를 하는데 그 국밥집이 명가일수록 그 토롬을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재료와 맛만 좋은 게 아니라 또 그렇게 후처리 과정을 네, 통해서 네, 맛도 그렇죠. 더 네. 살려준다는 거고요. 네, 네. 밥상의 전설 돼지국밥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왠지 돼지국밥은 남자들은 혼자 가서도 먹는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남자들만의 음식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민 선생님? 20년 전만 해도 이 돼지국밥이 약간 냄새가 좀 나가지고요. 예. 사실 술하고 먹는 남자들의 그 음식이었거든요. 네. 술안주로도 먹고. 맞아. 그래서 그 부산 토박이들이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 미팅을 했는데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돼지국밥 한 그릇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여자가 아는 거예요. 나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예? 물론 따라오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거기서 헤어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운 이별 장소로 그렇죠. 돼지국밥집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돼지고기도 그렇고 이게 돼지국밥이 좀 보편화되고 이제 외국인한테도 굉장히 사랑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돼지고기 처리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조리 방법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서 네. 그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고 이제 외국인들도 아주 부담 없이 먹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국수사리를 주는 데가 있지 않았나요? 아, 돼지국밥이에요?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돼지국밥집 가면은 지금도 많고요. 그렇죠. 밥하고 국수를 따로 돼지국수집이 많이 있죠. 부산역 앞에 가면 피읍으로 시작하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집이 한 100년쯤 넘었는데요. 뭐 일제강점기에 뭐 독립운동 자금됐다는 유명한 집인데 그 집에 나오는 돼지 수육과 국물을 돼지국밥에 원형으로 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먹는 돼지국밥의 원형은 좀 간직하지 않았나. 그런데 거기 국수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보니까. 예. 네. 제주도의 고기국수나 후쿠오카의 돈코츠 라면이랑 그렇죠, 조금 그렇죠.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제주도 사람들이 영도에 정착해서 이 돼지고기 문화를 퍼뜨렸다고 하는데 그걸 봤을 때 제주도의 고기국수랑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지리적으로 이 후쿠오카와 좀 가까우니까. 일본 중에서도 후쿠오카랑 가까우니까 맛이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드는데 뼈 국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돼지뼈를 돈코츠라 그러는데 그거는 뽀얗게 우린 국물이 나와요. 이거는 당연히 경상도식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다음에 이북식 국물은 우리 제주도에 가면 돼지국수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맑은 국물을 씁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맞닿아 있는 게 참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도 서울 올라가 보면 돼지국밥을 하는 집도 잘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왠지 좀 서울엔 돼지국밥집이 없다?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서울에는 돼지국밥집이 거의 없다고 그렇죠. 봐야죠. 네. 한 왜 10년 전에 제가 그 안국동 옆에 돼지국밥집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먹긴 먹었는데 한 2년 만에 그게 없어졌죠. 말하자면 경상도 사람들의 좀 억센 기질 그런 거라고 할까요?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그 좀 강한 그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근데 그 서울에 돼지국밥 프랜차이즈가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맛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상도 사람이 서울 올라가서 만들기보다는 이제 서울 사람이 이제 경상도로 잠시 여행을 갔다가 그 맛에 반해서 다시 이제 서울에서 만드는 거니까 뭐 맛에 대해서는 조금 뭐 다르다는 얘기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돼지국밥 인기는 요즘 다시 또 그렇네요.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국에 있는 모이는 곳이 또 서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또 돼지국밥에 또 다른 인기 시대가 오지 않나 또 이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또 재밌는 게 네. 요즘 돼지국밥 자판기 나온 거 아세요? 돼지국밥 자판기요? 네, 자판기가 아니 나왔어요. 라면 자판기까지 들어봤는데 진짜로요? 네, 나왔고요. 이게 아직 보편화가 되지 않았지만 네. 그 손영석 씨라는 분께서 그걸 직접 설계하고 특허까지 내셨대요. 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돼지국밥을 자판기를 통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은 이 돼지국밥의 잠재 수요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판기 버튼 눌렀는데 이게 떡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경상도식 네, 돼지국밥, 네, 네. 이북식 이북식. 돼지국밥. 언제 실용화가 될까요? 그게 빨리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경상도뿐이거나 정말 이 돼지국밥 많이 하거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었지만 이렇게 참 오랜 시간 동안 이 돼지국밥이 우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탕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예. 그래서 조선시대 숙종, 영조 또는 그 고종의 진찬에게 진연에게 보면요. 거기에 젖포탕과 저육탕이 나옵니다. 네. 젖포탕은 돼지의 태반을 가지고 끓이는 탕이고요. 그리고 저육탕은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돼지 국밥입니다. 네. 그래서 잔치 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대접하는 탕으로 상당히 유명했죠. 잔치 음식이었군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잔치 음식이 이제 외식으로 나오면서는 좀 더 달라지는데요. 사실은 60년, 70년대 한국 사람들 특징되는 단어가 빨리빨리가 있어요. 맞아요. 너무나 바쁠 때니까 네. 빨리 한 그릇에 먹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탕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국이 있고 밥이 있고 고기 있고 다 있거든요. 김치만 하나 있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렴한데 사실은 영양가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기사분들이라든지 외판 사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60년대, 70년대에 그 사람들의 어떤 힘의 원천, 근원이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생존하면서 살아남았고 80년, 90년 되면서 이제 먹을거리가 풍부해지는데 계속 살아남은 이유는 그다음부터는 재료가 좋아지면서 확산이 되는 거죠, 쭉. 그래서 그 취재하다 보니까 그런 글귀를 봤는데 다 인상적이더라고요. 부산 사람들 혈관에는 돼지국밥에 육수가 흐른다. 얘기했는데요. 그만큼 이 경상도 분들의 어떻게 보면 삶을 지탱해온 그 원천이 저는 돼지국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해도 영양가가 없으면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건데 돼지국밥은 그 원래 산모가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고요. 단백질과 콜라겐이 많으면서 그리고 수은 중독과 광물성 약 중독에 그 제거해주는 효과까지 있어요. 그리고 빈혈과 간장을 보호해주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서민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한 그릇으로 그 힘들었던 시절에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오늘 정말 이 돼지국밥 한 그릇을 놓고 불러드린 이야기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네. 피난민들의 애환도 있었고요. 또 고된 노동자들의 그 술자리에서도 항상 술친구가 됐고요. 또 말씀하셨지만 고시생들, 외판원들, 기사님들의 또 그 고된 숨소리까지 다 이 국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경남에 있는 모든 숨어있는 향토 음식들을 찾아내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날까지 저희 향토 음식 전수 프로젝트 밥상의 전설은 계속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밥상의 전설!